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누구를 만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사람 만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퇴직을 하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고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가난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친구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 생각,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을 위해 이름은 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아끼며 살았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이더랍니다. 노후 자금도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생활하는 데 큰 걱정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아, 요즘 너무 힘들다. 나 이번 달이 정말 고비야. 그 친구는 미영이었습니다. 젊을 때 같이 고생도 많이 했고 아이 키울 때 서로 반찬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민정 씨가 가장 힘들 때 한 번쯤은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쯤이야 뭐. 친구끼리 그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한번 도와주고 나니 미영 씨는 점점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만 도와줘. 나 진짜 곧 좋아질 거야. 처음엔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몇십만 원. 민정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여유 있잖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민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 씨는 돈을 쓸 때마다 친구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내 삶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움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그 감정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민정 씨도 그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미영 씨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그래도 낫잖아. 그 말 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주는 사람, 나는 받는 사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민정 씨는 점점 자기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얼마나 나왔나? 다음 달은 괜찮을까?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에 더 약해집니다. 회복할 시간이 적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그 불안이 매일같이 자극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이번엔 또 무엇을 부탁하려나? 결국 민정 씨는 자기 삶을 지키기보다 친구의 삶을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친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텅 빈 통장, 그리고 더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친구가 어려운데 외면하는 게 맞는 건가? 그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 도우며 살아온 세대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움과 희생은 다릅니다. 우정과 의무는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겪고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건 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힘들다 보니 하소연도 좀 할 수 있지. 나이 들면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 민정 씨도 그랬습니다. 미영 씨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해도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다 똑같아.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처음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 참 팍팍하지. 나이 들면 다 힘들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괜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정 씨는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정 씨는 계획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챙기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염된다는 것. 사람은 자기가 자주 듣는 말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감정과 생각이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듣는 말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민정 씨는 미영 씨와 만나고 난 날이면 괜히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뭘 해보려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이 들었지. 괜히 애써서 뭐해.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삶이 멈춥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몸이 늙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먼저 늙는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의 말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항상 환경 탓, 사람 탓, 세상 탓입니다.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 탓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선택은 사라집니다. 건강을 챙길 이유도, 배울 이유도, 절약할 이유도, 계획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 좀 써도 뭐 어때?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다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가난한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무책임한 소비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미영 씨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좀 쓰고 살아. 아끼다 죽으면 억울하지.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말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나? 그래서 민정 씨도 처음엔 한두 번 외식을 했습니다. 조금 비싼 음식도 먹고 평소 안 사던 옷도 샀습니다. 그 순간은 즐거웠습니다. 웃고 떠들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현실이 보였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자 통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즉각적 만족이라고 합니다. 돈을 쓰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씁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씁쓸한 사실은 돈을 쓰지 않기 시작하자 연락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웃던 친구들이 어느새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민정 씨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 우정이 아니라 지출 위에 얹힌 웃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친구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미래를 함께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관계가 된다는 것. 둘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내 삶 전체로 번져 어느새 희망을 잃게 만든다는 것. 셋째, 순간의 즐거움을 핑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든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해지는 건 아닐까? 사람을 돈으로 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복할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좋은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민정 씨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돕느라 자기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친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도움은 받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너는 낫잖아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 미래를 응원하기보다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계획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선명해야 합니다. 흐릿하면 내 삶까지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뭘 해보려 하면 괜찮다 해보라고 말해주는 사람, 돈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과거의 불행보다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노후의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조용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민정 씨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더라면, 그때 내 삶을 먼저 지켰더라면.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민정 씨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내 통장을 지켜주는 사람,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곁에 두셔도 노후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쯤 떠올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덜 만나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건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덕분에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